안녕하세요. 오토기오 김정민입니다. 간만에 사무실에서. 사실 저희가 최근에 한 2년 정도 나름대로 제 스스로 약속을 하면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매일 하나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되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좀 다뤄보자.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좀 걱정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너무 루틴이 되면은 스스로 옥죄면서 내 생활에 너무 큰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닐까 처음엔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2년째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매일 짧게는 한 10분 정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시승기가 올라올 때도 있고요. 또 뭐 특정 테스트를 보여드릴 때도 있고,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고, 자동차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다각적인 이야기들을 거의 빠짐없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거의 제가 일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생각이 다 이쪽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주제로 끊임없이 자료를 찾아보고 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보고 또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조합을 해서 퍼즐을 한번 맞춰보고 그러면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는 아주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자동차 업체들은 이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의 상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가지 않도록 컨트롤하기를 바라죠. 근데 자동차는 그렇게 하기가 참 쉬워요. 왜? 신차 발표회에 초대를 하지 않고 자동차 시승차를 내주지 않고 협조를 안 해주면 이거 자동차 정보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뉴스만 내보낼 거예요? 뭔가 본질적인 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컨텐츠를 줘야 되는데 자동차가 없어요. 그럼 자동차 채널에 자동차가 없으면 뭘 가지고 갑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대부분 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사람들을 좀 회유해서 유료 컨텐츠를 하거나 아니면은 알아서 기계 만드는 이런 관행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좀 깨고 싶었어요. 깰 수 있는 방법은 뭐 초대 안 해주고 시승차 내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컨텐츠를 다룰 만한, 그리고 그 메이커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논리적이면서 근거가 확실한 내용을 공익이든 아니면은 뭐 이슈든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더 이상 그러한 대상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희 오토기어가 대부분의 제조사들에게는 상당히 골치 아픈 대상일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독일 브랜드들에서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드라이브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질적인 부분들을 자꾸 들춰냅니다. 상품성을 놓고 봤을 때 니들은 여기 도달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타이칸 2단 변속기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독일 브랜드의 경량화 못한다는 문제, 저희가 뭐 아마 저희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뭐 무게충이니 뭐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제조사의 사주를 받은 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고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잘못된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고, 또 그 기저에는 해당 브랜드와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왜 내 친구가 욕먹으면 나라도 나서서 대면을 해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경량화 못하는 이 부분 지적한다고 해서 초반처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무게충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분위기 조성을 해서 그게 좀 어느 정도 먹혔는데 지금은 안 먹힙니다. 더 하면 안 돼요. 더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밥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눈치껏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뭐가 핵심인지, 전기차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기술인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막 쉴드 치시지 마시고 이제 눈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에서 회생제동, 처음에는 막
멀미난다. 이렇게 만드는 거는 진짜 기술 부족이다.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강력하게 거는 게 전기차에서는 핵심이에요. 출력만큼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효율을 잡는 가장 중심적인 기술의 코어고, 그리고 제동이잖아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동입니다. 회생제동이 물리 브레이크의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카본 세라믹 디스크 같은 거 쓰지 않으려면 주철 브레이크 써야 되잖아요. 주철 브레이크 쓰려면 항상 브레이크가 열이 받아 있어서 성능이 저하되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회생제동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빠르게 전기 모터의 발전 상황으로 회생제동으로 속도를 빠르게 감소시켜버리면 물리 브레이크가 개입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전체 운행 구간을 통해서 그 브레이크가 항상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급브레이크를 통해서 회피를 해야 될 때, 또 제동을 해야 될 때 물리 브레이크가 열에 의한 열화 없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안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회생제동 막 울컥울컥 한다, 회생제동이 많이 걸려서 불편하다, 이거를 처음에 이제 자동차 평가하시는 분들이 단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도 좀 내가 왜 그랬을까 하셨을 것 같은데 몰라서 그런 거죠. 저희가 그때 야, 이거 진짜 답답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단계별로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회생제동의 원리,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에서 인덕터, 인덕턴스, 그리고 또 임피던스 제어, 또 리액턴스 제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전기차에서 중요한지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자동차 없이도 자동차에 대한 핵심, 자동차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목표가 생긴 거고, 이렇게 하니까 제조사에서 시승차를 대주지 않아도, 뭐 저희를 중요한 행사에 부르지 않아도 저희는 얼마든지 산업의 흐름, 자동차의 미래 전망, 어느 자동차가 정말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무한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영상 현대 관계자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저희와 소통하실 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예, 이것저것 많이 고려하셔야 되고 정말 조심스러우시죠? 왜? 언제 저희의 스탠스가 바뀔지 모르니까. 그리고 스탠스가 만약에 바뀌었다고 하면 저희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저희를 행사장이나 시승차를 안 준다 그래서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활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화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다룰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영상을 촬영을 해서 매일 하나의 주제로 소통을 하는 건, 제조사들이 저희를 기피하고 저희 쪽에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항상 이슈의 핵심을 끌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술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제 자신을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자동차 여러분들이 협찬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행사에 저희를 불러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내는 최신 상품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통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조사들도 선택을 하셔야죠. 계속 이런 관계로 가실 건지, 아니면은 진짜 상품을 통해서 오토경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뭐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저희 쪽은 뭐 저희의 노선이 있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보고, 제품을 보고, 자동차를 타보고 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 장점인데 몰랐던 부분들도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를 왕따 시킨다 그래서 저희가 왕따가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사들도 언제까지 독일 전기차라든지 또 그 외 브랜드, 일본도 마찬가지죠. 모탈이라는 부장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의 핵심 포인트를 깨우쳐서, 와!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정말 이전에 없었던 이런 기술을 보여주는 좋은 전기차가 됐네? 이런 상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와 경탄만 하고
이런 컨텐츠들 하나 더 플러스 돼봤자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에 아이오닉5N 저희가 그 회생제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애니시프트 관련해서 그것이 얼마나 전기차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인가를 종합적으로 풀어드렸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영상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분위기 때문에 아이오닉5N을 쉽사리 에이 그 출력 어디다 쓰려고 에이 내연차 따라하는 그까짓 거 이렇게 막 속칭 까는 분위기가 거의 없습니다. 왜? 논리적으로 들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정확하게 상품성을 설명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맥을 짚어주면 그 상품성은 일단은 그래 인정 하지만 내 취향은 안 맞아 뭐 이런 평가는 가능해도 저게 무슨 기술이라고 초기에 회생제동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려가지고 울컥울컥 막 멀미가 날 것 같아 하면서 막 뭐라 그랬잖아요. 정말 대단한 기술이고 아무나 못하는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인데도 막 조롱하고 그랬거든요. V12 얼마나 조롱했어요. 막 이걸로 커피 드시게요? 켈켈켈켈 하면서. 이런 분들 지금은 거의 언급도 안 하시죠. 모른 척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본질이 아닌 부분에 집중을 해서 컨텐츠를 다루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은 다 빛을 잃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가치 있는 컨텐츠들을 좀 한국어로 만들어진 영상에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나름대로는 힘겨루기예요. 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안 해? 그런다고 우리가 안 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협조를 하고 나서 단점을 지적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이 무력 시위 같은 겁니다. 이런 힘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 힘의 균형이 맞아야 서로 긴장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힘을 잃게 되거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지식적으로나 뭐 자본적으로나 그 외 부분들에서 힘의 균형은 맞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제조사들도 저희 쪽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컨텐츠의 방향에 대해서 좀 힘으로 누르려고 하거나 이런 시도를 할 수 없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나가는 건 그냥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지금 꼭 해야 될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저도 지성의 한계가 있고 제가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정보가 나가는 건데 제가 그것만 조심하면 인위적으로 왜곡되거나 또 이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보들은 저희 쪽에서는 최소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믿고 저희 쪽에 신뢰를 보여주셔도 되지 않을까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별 얘기 아닙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